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택시장 증권화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우리 모두의 소박한 꿈이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복잡한 금융기술과 만나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거대한 악몽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그래프 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S&P 케이스실러 지수라고 해요. 보세요. 2000년대 초반부터 정말 무섭게 치솟다가 2007년을 정점으로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죠. 이 아찔한 곡선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을 알린 신호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고 또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 여정을 총 6단계로 나눠서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끝없이 오르기만 하던 미국 집값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대출이 어떻게 증권이라는 상품으로 변신하는지, 그리고 서브프라임이라는 위험한 대출과 이걸 감쪽까지 숨겨준 CDO라는 마법까지, 마지막엔 모든 게 무너지는 그 순간을 함께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끝없이 오르던 미국 집값. 2000년대 초 미국은 말 그대로 부동산 광풍의 시대였습니다. 집값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금리는 낮았죠. 사람들은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에 맞아서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전에는 집 살 엄두도 못 대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다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네, 바로 그게 핵심이죠. 여기서 금융혁신이라고 불렸던 증권화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은행들은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를 그냥 대출로만 놔두지 않았거든요. 은행들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계약서들을 한데 모아서 이걸 주택저당증권, 즉 MBS, 모기지-백드 세큐리티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포장해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 MBS를 사면 집주인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는 대출 이자랑 원금을 수익으로 받아가는 그런 구조였죠. 아하.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빚 문서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의 선물 세트처럼 만들고 그걸 잘게 쪼개서 투자자들한테 팔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MBS가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러자 은행들은 더 많은 MBS를 만들고 싶어졌고, 그러려면 당연히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했겠죠? 결국 대출 심사 기준을 확 낮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문제의 씨앗,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태어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말 그대로 프라임, 즉 우량 등급 아래에 있는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내준 고위험 대출이었습니다. 아니, 신용이 낮은 사람들한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다니요. 그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까지 대출을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소득도, 직업도, 자산도 없는 사람들한테까지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별명이 붙었죠. 바로 닌자론, No income, no job, no asset. 말 그대로 소득증명, 재직증명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은행들은 이 위험을 직접 감당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위험한 대출들도 전부 MBS로 만들어서 전 세계 투자자들한테 팔아넘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잠깐만요. 아무리 그래도 투자자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위험천만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잔뜩 섞인 상품이라는 걸 알면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금융공학의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이 위험한 쓰레기들을 아주 안전한 황금으로 바꿔주는 마법. 그게 바로 CDO입니다. CDO, 우리말로는 부채담보부증권인데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아까 그 MBS가 여러 과일을 섞은 과일 샐러드였다면요. CDO는 그 과일 샐러드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들까지 몽땅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린 스무디 같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들어갔는지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스무디를 위험도에 따라 여러 층으로 착착 나눕니다. CDO 만드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섞인 MBS 같은 자산들을 한데 모읍니다. 둘째, 이걸 위험도에 따라 여러 조각, 전문용어로 트랑슈라고 하는데 이 트랑슈들로 나눕니다. 이건 손실이 터졌을 때 누가 먼저 그 충격을 막아낼지 순서를 정해놓은 방어막 같은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각기 다른 층들을 투자자들에게 파는 겁니다. 이 구조가 바로 마법의 핵심입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제일 위험한 후순위 트랑슈부터 그 손실을 다 흡수하게 설계된 거죠. 마치 폭포수처럼요. 손실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맨 아래층부터 차오르는 구조인 거예요. 덕분에 맨 위층에 있는 선순위 트랑슈는 웬만한 손실에도 끄떡없어 보였고 신용평가사들은 여기에 최고 등급인 AAA를 부여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걸 국채처럼 안전하다고 찰떡같이 믿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완벽해 보였던 금융 마법에도 끝은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파티가 끝나고 마침내 거품이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처음 봤던 이 그래프입니다. 2006년 마침내 올 것이 왔죠. 절대 안 떨어진다던 미국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무리해서 집을 샀던 서브프라임 대출사들이 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집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거죠. 아, 그럼 이제 연쇄 반응이 시작된 거네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대출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고? 맞습니다.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한 거죠. 채무 불이행이 폭증하자 그 대출들을 묶어서 만든 MBS는 가치가 폭락했고요. 그리고 그 MBS를 재료로 만든 CDO는 당연히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CDO의 안전성을 보장했던 그 모든 금융 모델들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최악의 상황은 아예 계산에 넣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던 그 AAA 등급 CDO 트랑슈요? 2009년 중반까지 손실률이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위험을 잘게 쪼개서 분산시켰다고 믿었던 시스템이 사실은 전 세계에 독을 퍼뜨리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됐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자, 이 거대한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위기의 연쇄 반응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시장의 거품에서 모든 게 시작됐고, 둘째,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이 거품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습니다. 셋째, MBS와 CDO라는 증권화 기순이 이 위험을 전 세계로 퍼뜨렸죠. 넷째, 모두가 위험이 잘 분산되었다고 착각했지만, 다섯째, 결국 거품이 꺼지자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최악의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결합한 금융혁신은 과연 언제나 시장의 진보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위험을 만들어내는 시작일 뿐일까요?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